실제 이제 밤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 동안 다른 가양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안녕하세요, 먼지알지의 청기자입니다. 이번 실험을 하기 위해서 K-웨더의 클린룸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이번 실험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향초, 천연향초, 캔들워머, 디퓨저, 스프레이. 천연향초가 소이왁스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서 가격이 좀 더 비싼데요. 소이왁스가 뭐냐면은 콩기름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향초를 말합니다. 그럼 한번 실험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장소인 클린룸에서 먼저 미세먼지를 0까지 만들어 놓고 실험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불을 붙여서 향초를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처음 시작은 이제 0에서 30분 뒤에 한 6 정도까지밖에 안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흥미로웠던 게 불을 끄니까 그 순간에 갑자기 초미세먼지 수치가 91까지 오르더라고요. 천연향초 같은 경우에는 초미세먼지 수치가 0에서 시작해 3까지 올랐는데요. 똑같이 불을 켜서 향초를 켰는데도 인공성분으로 만들어진 향초 같은 경우에는 초미세먼지 수치가 91까지 올랐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천연향초 같은 경우에는 0에서 3까지밖에 안 올라서 확실히 이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번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낮게 나왔네, 되게. 이것도 불을 피웠는데도 신기하네. 이번에는 똑같은 향초를 불을 켜는 것 대신에 캔들워머라는 제품을 이용해 볼 텐데요. 캔들워머라는 게 이제 불 대신에 빛의 열을 이용해서 향을 내는 건데, 이게 0에서 30분 뒤에 4까지밖에 안 오르더라고요. 캔들워머가 좀 비싸긴 하지만 뜨는 이유가 확실히 있네요. 이번에는 클린룸 안에 방향제 스프레이를 뿌리고 30분 동안 농도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초미세먼지 농도 같은 경우에는 3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했던 게 이제 유해가스 수치 변화인데요. 수치를 봤더니 9,000이 넘을 정도로 유해가스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건 뭐 다른 가양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치였는데, 그만큼 이런 방향제 성분을 스프레이를 통해서 이제 분사하는 방식이 어떤 다양한 유해가스를 이제 유발한다, 그런 결과를 이번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디퓨저 같은 경우 가장 안심하고 쓰는 가양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실제 이제 밤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 동안 이걸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를 좀 봤는데요. 처음에는 농도가 시작했을 때 1로 시작했는데 12시간 뒤에 수치를 보니까 이게 오히려 0이 됐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미세먼지 농도에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 VOC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향이 퍼지는 성분이다 보니까 100, 200, 300까지도 이제 유해가스 수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화학 성분이 실내 공기 중에 퍼져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거는 안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양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미세먼지 다루듯이 좀 해야 된다. 향이 날아가더라도 일정 정도는 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통 말하고요. 실험을 해봤더니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인공향초에다가 불을 켜서 사용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캔들워머라든지 천연향초,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초미세먼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스프레이에서 나타나는 유해가스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역시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실험의 결론입니다. 스프레이형 방향제는 쓰지 않는다, 가급적이면. 그리고 양초를 쓰더라도 불을 끌 때는 꼭 환기를 한다.